안녕하세요. 하늘건강연구소의 이승윤 원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게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며 싱겁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생각보다 인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염식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평소 먹는 음식으로도 소금 섭취는 충분하니까 더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저염식 식단의 부작용과 하루 소금의 섭취량, 좋은 소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금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환인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란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135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몸속 소금이 부족할 경우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구역질 등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정신이상, 의식장애, 간질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체는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저염식 식단을 하였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나트륨 식이요법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가 많이 먹은 환자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저염식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갑상선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염분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저염식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모두 증가시킬 수 있어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먹고 있는 소금으로는 부족할까요?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함께 알아봅시다. 소금은 하루 3에서 5g 섭취하는 것이 최적의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저염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8g 이상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 염증이 있다면 더 많은 염분이 필요하므로 음식으로 짜게 먹거나 이것이 힘들다면 식사 외에 따로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소금물을 마신다면 0.9% 농도 물 1리터에 소금 9g으로 하루 200ml에서 400ml 정도 한 잔에서 2잔 나누어 마셔주세요. 염증은 겉으로 봤을 때 열감이 있어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속 체온은 떨어져 있으므로 소금물을 차게 먹지 않고 따뜻한 물로 마셔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바다오염이 매우 심하여 천일염에는 중금속 등의 화학적 유해 물질 및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소금을 먹으면 우리도 모르게 인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소금 속의 화학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000도씨 이상의 고열로 가열하여 소금이 물처럼 녹은 상태인 용융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깨끗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세 플라스틱, 화학적 물질 및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용융 소금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이며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정한 양을 찾아 먹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 몸 상태, 정상, 통증, 질환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기거나 하늘건강연구소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